자, 박창근 교수 연결돼 있습니까? 거기다가 네. 여보세요? 자, 박 교수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사고 개요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환풍구 덮개가 붕괴가 돼서 이제 지하 10m 아래로 이 관람객들이 한 30명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네. 이런 사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네. 일단 환기구를 만들 때, 거기에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든가, 네.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연한 기획자들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그런데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기구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환풍구의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에 네?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화면으로는 환풍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환풍구의 크기나 구조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저 환풍기 구조도 이제 사람이 올라가게끔 지금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만들 때 그러니까 그것을 환풍기를 점검하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올라가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이 올라가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네.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풍구 덮개에 올라갈 수 없도록 펜스를 쳐야 되고 또 그러한 공연이 있게 되면은 안전관리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이 관람객들이 거기에 올라갈 수 없도록 이 감독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렇다 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인도를 가다 보면은 지하철 이 환풍구 덮개도 있고요. 지금 같은 이 지하 주차장 환풍구 덮개도 있는데 네. 대부분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됩니까? 일단은 그와 같이 좀 솟아있는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요원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직무에 조사를 할 때 과연 그 부분이 안전치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이제 공학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풍구 덮개가 뭐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가 보죠? 그런 것은 뭐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그 관련 규정을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보통 그러면 이런 민간 건물에 있는 환풍기의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10에서 20m라고 나오는데요. 환풍구의 깊이요. 보통 지하철역에 있는 환풍구의 깊이랑 이런 민간 빌딩에 있는 환풍구의 깊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환풍구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관람객들이 밑으로 한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하 10여 미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한 4층 높이요. 그게 보통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환풍구 밑으로는 아예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깊이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됩니까? 네,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마다 환풍기를 시키게 되니까 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환풍을 시키주는 그런 구조물로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하중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 하중은 어느 정도 전제될지는 오늘 이제 설계 도면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보고 과연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환풍구 덮개의 그 재질은 주로 이 강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설계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환풍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환풍구가 어느 정도로 맞나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오늘과 같은 사고가 또 다른 민간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또는 또 인도에 보면 이제 지하철 환풍구 덮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전 기준이라든지
어떤 사고에 대비할 어떤 근거, 이런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규제 완화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점점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안전과 규제 완화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가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건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보다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형 환풍구 덮개가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네. 뭐 10여 명 이상이 그 위에 있다가 혹시나 또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또 네. 부실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앞으로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때까지 보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은폐 축소하는데 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은 네. 다시 일어났던 사고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은 설계 과정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관리 운영 과정 이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서 다시는 일어났던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